안녕하세요. 성남부동산TV입니다. 새 정부가 이제 5월 9일 날 취임하게 됩니다. 선거 기간 중에 윤석열 당선인은 양도세 중과세 완화를 공약했었는데요. 오늘자 언론 내용을 보니 일단 5월 10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양도세 중과세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해진 듯합니다. 지지난 시간에 제가 조합원의 양도세 계산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었는데요. 성남의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분들 중에 이번 양도세 중과세 완화 정책에 따라서 양도세가 얼마나 감소되는지 궁금한 분이 계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조합원의 입주권과 일반 분양권을 매매했을 때 그 명의 변경하는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조합원의 입주권을 우리가 준공 후 입주 기간에 매매 잔금을 진행하면서 은행으로부터 담보대출을 이용하는 경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려 보도록 할 텐데요. 사실 이 부분은 현업에 종사하시는 중개사분들도 제대로 이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 정도로 그 내용이 다소 복잡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원 입주권을 입주 기간에 매매하는 당사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입주권과 분양권의 명의 변경에 대해서 오늘 알아볼 텐데요. 기본적으로 입주권과 분양권의 매매 시 명의 변경 절차가 다소 상이합니다. 그 이유는 일반 분양자 관리는 우리가 시공사에서 하고 조합원 명의자 관리는 시공사뿐만 아니라 조합에서도 관리하기 때문에 그 관리 주체가 조합이 더 있는 조합원 명의 변경 절차가 조금 더 복잡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네 가지 단계로 네 가지로 구분을 해서 알아볼 텐데요. 그래서 첫 번째가 분양권을 준공 전에 매매 시 명의 변경하는 경우, 그리고 두 번째 분양권을 준공 후 입주 기간에 매매 시 명의 변경하는 경우, 또 특히 이때 매수인이 은행으로부터 담보대출을 이용하면서 본인이 입주하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조합원의 입주권을 준공 전에 매매 시 명의 변경하는 경우, 끝으로 오늘 가장 제가 중점적으로 설명드릴 내용인 조합원 입주권을 준공 후 입주 기간에 매매 시 명의 변경하면서 매수인이 은행으로부터 담보대출을 이용하고 본인이 직접 입주하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로 분양권의 준공 전 매매 시 명의 변경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공 전 분양권인 상태에서 매매를 하게 되면 매매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잔금일에 매도인과 매수인이 만나서 중도금 대출을 실행해준 은행에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도금 대출 은행에 방문을 해서 중도금 대출 금액에 대해서 승계하는 경우에는 승계 서류를 받고, 또한 상환하는 경우에는 상환 영수증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서류를 가지고 함께 시공사를 방문하고, 그러면 그 시공사에서 분양계약서 상의 명의 변경을 완료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잔금일에는 이렇게 분양권에 대해서는 절차가 간단합니다. 다만 매도인의 경우에는 계약 시서부터 잔금일까지 그 사이에 인지세를 납부해야 되고요. 인지세는 우체국이나 은행에서 수입 인지를 사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갖다가 매수인의 계약서상에 첨부하시면 매수인이 차후에 등기 시에 이용하게 됩니다. 참고로 그 인지세 납부 세액을 보면 그 거래가액이 10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5만 원이고 10억이 이하의 경우에 대해서는 1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 인지세에 대해서는 가산세가 조금 무거운데요. 그래서 납부 기간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납부하게 되면 납부 세액의 100%를 추가로 납부하셔야 되고,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200%,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엔 최대 300%까지 추가로 가산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따라서 가산세
납부하지 않으시려면 인지세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납부하셔야 됩니다. 네, 이번에는 두 번째로 분양권의 준공 후 입주기간에 매매 시 명의 변경하면서 그 매수인이 은행으로부터 담보대출을 이용하고 본인이 직접 입주하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분양권에 대한 거래이기 때문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잔금일에 매도인, 매수인이 만나서 중도금 대출은행을 방문해서 대출을 승계하거나 상환하거나 한 후에 시공사를 방문해서 분양계약서상의 명의 변경을 하시면 일단은 1년의 절차는 끝나게 되는데요. 그리고 인지세를 납부하는 거, 여기까지는 우리가 좀 전에 봤던 첫 번째 내용하고 동일합니다. 다만 이제 매수인이 자금이 부족한 관계로 담보대출을 추가로 이용하는 경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면요. 잔금일에 만나서 우리가 이제 중도금 대출을 실행해준 은행에 방문해서 상환할 건지 승계할 건지 그 절차를 거친 후 시공사에 방문해서 분양계약서상의 이 명의 변경을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분양계약서상의 명의 변경이 완료되면 우리가 매수인이 담보대출을 신청한 은행에 그 분양계약서 완료된 거를 확인시켜주면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해주고요. 그래서 담보대출 금액을 우리가 대출 금액을 받아서 매도인에게 분양잔금을 지급을 하고 최종적으로 매수인 명의로 분양잔금을 납부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분양잔금을 납부할 때는 반드시 매수인 명의로 분양잔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분양잔금을 누가 납부하느냐에 따라서 이 아파트를 누가 완성했느냐를 결정하게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매도인 명의로 분양잔금을 납부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매수인 명의로 분양잔금을 납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담보대출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담보대출은행은 분양계약서상의 명의 변경이 매수인 명의로 완료된 것을 확인하고 대출을 실행해 줍니다. 또한 담보대출은행이 직접 이 대출금으로 해서 이 매수인이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될 분양잔금이라든가 옵션 대금이라든가 선수관리비 등 모든 납부해야 될 그 금액들을 이 대출금으로 상환하고 나서 남은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을 매수인에게 지급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그 제가 말씀드렸던 걸 좀 더 이렇게 쉽게 설명드려 보면 분양권의 준공 후 입주 기간의 매매 시 명의 변경해서 담보대출을 이용하고 매수인이 직접 입주하는 경우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그림으로 좀 더 설명을 쉽게 드리면 우리 매도인은 분양계약을 하고 중도금 대출은행으로부터 중도금에 대해서 대출을 신청하고 이렇게 중도금 대출을 이렇게 받아놓은 상태예요. 그리고 나서 이 분양권을 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제 이런 상태에서 이제 입주기간에 잔금을 한단 말이죠. 입주기간에 잔금을 하고 보면 말씀드렸듯이 매수인과 매도인은 이제 시공사를 방문해야 되는데 이때 시공사는 중도금 대출 상환 또는 승계 여부를 확인한 후에 분양계약서상의 명의 변경을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매수인은 담보대출을 실행해줄 은행에 담보대출 신청을 하겠죠. 그런데 이 담보대출 실행해주는 은행은 분양계약서에 매수인 명의로 명의 변경이 완료된 것을 확인하는 전제 조건으로 대출을 실행해 줍니다. 우리가 매매 계약을 진행을 했으면 매수인은 계약 후 잔금일 전에 미리 이 담보대출을 실행해 줄 은행에 대출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과정인데 우리가 이제 잔금날 딱 됐습니다. 잔금날이 되면 매도인과 매수인은 첫 번째로 중도금 대출은행을 방문을 해서 중도금 대출을 상환할지 승계할지 결정을 하고 그 절차를 진행한 후에 시공사에 그 상환 서류 또는 승계 서류를 제출하면 시공사에서 분양계약서 상의 명의를 A에서 B, 그러니까 매도인에서 매수인으로 변경해 주겠죠. 그리고 명의 변경된 분양계약서를 이제 우리가 매수인이 담보대출을 실행해준 은행에 제출을 하면 은행에서 그때 이 대출금을 실행해 줍니다. 네, 그러면 그 대출금을 받아서 매수인은 나머지
매도인에게 그 매매 잔금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양권에 대해서 우리가 분양 전과 후에 매매를 진행을 했을 때 명의 변경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네, 이번에는 그 조합원 입주권의 준공 전 매매 시 명의 변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원은 중도금 대출뿐만 아니라 이주비에 대해서도 대출을 받아놓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조합원 입주권을 매매 시 잔금일에 매도인과 매수인이 중도금 대출은행과 이주비 대출은행을 각각 방문을 해서 대출금에 대해서 승계를 하거나 상환 처리를 하게 됩니다. 또한 이날 법무사가 그 거래 대상 토지의 이전 등기를 신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잔금일에 한번 만나고요. 그 이전 등기를 신청을 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3일에서 한 7일 정도가 지나면 등기가 완료됩니다. 그래서 또 이때 매도인과 매수인이 만나서 시공사와 조합 사무실을 방문을 해서 분양계약서상의 명의 변경을 하시면 조합원 입주권에 대해서는 명의 변경 절차가 모두 끝나게 됩니다. 네, 이번에는 끝으로 조합원 입주권의 준공 후 입주 기간에 매매하는 경우에 명의 변경 절차와 매수인이 담보대출을 이용을 해서 잔금을 지급하고 본인이 입주하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공 후에 이렇게 입주 잔금을 치르고 입주하는 경우에 우리가 이제 유념해야 될 것 중에 첫 번째가 쟁점사항 첫 번째로 보면 준공일 이후에 그리고 이전고시 공고일 요 사이에 조합원 명의 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그래서 조합원 명의 변경이 가능해야 쟁점사항 두 번째 매수인이 담보대출을 받아서 매매 잔금을 지급하고 입주할 수 있는지 여부를 논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쟁점사항 첫 번째에 대해서 보면 통상적으로 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전매제한, 그래서 조합원 지위자격 양도 금지가 없다면 준공 전에 입주권의 명의 이전에는 특별한 어려움이 없습니다. 다만 조합은 이렇게 준공이 되게 되면 이때부터는 등기를 위한 이전고시를 준비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사업장마다 준공 이후부터는 조합원 명의 변경을 허용하는 경우와 아예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준공 전에 매매 계약을 진행하고 준공 후에 잔금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명의 변경에 관해서 계약하기 전부터 조합의 명의 이전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 준공 이후에 조합이 명의 이전을 안 해주게 되면 보존 등기 완료 시까지, 그러니까 이전고시 될 때까지는 명의 이전이 불가능해지게 되고, 그에 따라서 매수인은 불안한 지위에 놓이게 되고, 매도인은 경우에 따라서는 부동산 보유세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개사 분들도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되겠죠. 근데 이 보존 등기가 될 때까지 기간이 짧으면 6개월, 통상적으로는 한 1년 그 이상 걸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 이후에 조합원 명의 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쟁점사항 두 번째, 이제 명의 변경이 된다는 전제 하에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매수인이 담보대출을 받아서 매매 잔금을 지급하고 입주하는 경우, 그래서 첫 번째, 매수인이 조합원의 자격을 승계하게 됨에 따라서 조합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됨. 그러니까는 준공이 나서 아파트가 되어 있지만 조합원 간에 거래를 하고 조합원 명의 변경을 하기 때문에 매수하는 매수인 입장에서는 조합원의 자격을 승계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조합이 청산되고 그거에 따라서 추가 부담금이 나오거나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명의 변경이 된 매수인이 조합원으로서 주의 자격을 갖게 됐으므로 추가 부담금을 납부하거나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단 4인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이것도 매도인 매수인이 특약에 따라서 달리 정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매수인 명의로 토지 등기가 완료되고 조합원으로서의 분양계약서상의 명의 변경이 완료해야 원칙적으로 은행 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은행은 기본적으로 조합원이고 일반 분양자고 분양계약서상의 명의가 완전히 매수인 명의로 넘어와서 거기에 직인이 시공사나 조합에 직인이 찍힌 상태가 돼야
은행은 담보대출을 실행해 줍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일반적인 주택거래 시에는 매매계약서만 작성하고 은행에 대출을 신청을 하면 잔금일에 은행이 대출을 실행해 준 거와는 좀 다르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매수인은 계약서만으로는 대출 신청을 할 수가 없고요.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매수인 명의로 완료된 토지 등기와 분양계약서가 있어야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좀 더 쉽게 그림으로 제가 설명드리면 보시는 바와 같이 매도인과 매수인이 있고, 매도인은 통상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주비 대출과 중도금 대출을 받았겠죠. 그래서 중도금 대출을 실행해준 은행이 있고 별도로 이주비 대출을 실행해준 은행이 있을 겁니다. 이 상태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이 매매 계약을 했고, 이 매수인과 매도인은 향후에 시공사 조합으로부터 명의 변경을 해야겠죠. 그리고 매수인은 또 담보대출을 신청한 은행에 대출을 실행 요청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매수인은 이렇게 계약일 전에 미리 계약을 하고 잔금일 전에 미리 담보대출을 해줄 은행에 대출에 대한 요청을 해야 되겠습니다. 잔금일이 되면 매도인과 매수인은 중도금 대출은행과 이주비 대출은행에 가서 각 대출금을 상환하고요. 그럼 상환하면 상환 영수증을 받겠죠. 그리고 나서 그날 바로 법무사한테 토지 등기에 대해서 접수를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때 토지 등기가 접수를 하고 완료될 때까지는 3일에서 한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등기가 완료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토지 등기가 완료된 후에 다시 매도인과 매수인이 만나서 시공사에 중도금 대출 상환 영수증, 그 다음에 이주비 대출 상환 영수증을 제출을 하고, 그 다음에 토지 등기가 완료된 것을 이제 시공사에 제출을 하게 되면 시공사에서 그때 매도인 매수인 간에 명의 이전을 해줍니다. 그리고 명의 이전이 완료됐으면은 그 완료된 분양계약서를 담보대출 은행에 제출하면 은행이 그때의 대출을 실행시켜주고, 담보대출 금액을 지급받은 매수인은 매매 잔금을 지급하고 기타 납부해야 될 사항들을 납부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중도금과 이주비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승계하는 경우는 이제 그런 경우도 있긴 있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설명드리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